미국과 중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죠. 두 국가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로 꼽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2024년 GDP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이 기세라면 2027년에는 인도가 세계 경제 순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규모나 성장만 보면 무서울 정도인 인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전이 밥 먹듯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빠른 경제 발전 속도와 달리 인도의 노후화된 전력망은 툭하면 과부하되며 망가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동네가 정전되는 수준이 아니라 심한 경우 도시 절반이 암흑에 갇히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도는 왜 이러한 전력난에 시달렸고 어떻게 극복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인도 또한 산업화를 겪으며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경제 성장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인도의 산업화 이후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인도의 GDP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에너지 중에서도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예요.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은 전기를 이용해 작동되고요. 도로의 가로등과 신호등도 전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전기는 공장의 기계들을 가동하거나 첨단 기술이 도입된 산업에서도 필수 요소죠. 특히나 인도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군 국가라면 수많은 산업에서 쉼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전기 생산량 또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2023년 기준 전기 생산량 세계 순위를 보시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란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세계 3위의 전력 생산 수준을 갖춘 이 인도는 대체 왜 그렇게 전력난에 허덕이며 살았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가장 큰 이유로 인도의 노후화된 전력망과 넘치는 수요를 꼽습니다. 과거 인도의 대규모 정전 사례를 보면 인도의 전력망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01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일어난 정전은 변전소의 고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곳에서 갑자기 전기를 허용치보다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오래된 송전 장비가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고장으로 인해 무려 약 2억 3천만 명의 국민들이 정전 피해를 보았다고 해요.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전으로 기록된 2012년 정전 사태도 살펴봐야 하죠. 왜냐하면 이 정전 사태로는 무려 약 6억 8천만 명의 국민들이 어둠 속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의 3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인데다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의 절반 가까이가 정전되었던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역시도 갑작스럽게 증가한 전력 사용을 노후화된 장비가 버티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요. 국가 크기만큼이나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정전 사태들인데요. 이렇게 전력과 관련한 큰 사태들을 겪었는데 인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인도는 이러한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노후화된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일단 인도는 시스템을 먼저 손봤습니다. 모든 지역에 24시간 내내 전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력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렇게 인도에는 세계 최대의 통합 전력망이 구축되기에 이르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시스템 개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전력 수요인데요. 정전이 일어났던 2012년 이후에도 인도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어났거든요. 기존에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위주로 전기를 생산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늘어난 수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 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 세계가 탄소 배출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다 보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도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인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에 모든 자원을 쏟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란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한번 사용해도 다시 생성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죠. 태양광, 풍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인도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있었죠. 그는 2006년 인도의 구자라트주의 주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농촌 전력 공급 프로젝트인 주티그람 요자나를 시행하는데요. 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책은 아니지만 당시 농촌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한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공급망에서 농업용, 가정용, 상업용 전기를 모두 공급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루 8시간 공급되는 농업용 전력은 농업 활동에 충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농민들이 가정용이나 상업용인 비농업용 전기에서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일까지 발생했죠. 이와 반대로 비농업용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전력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티그람 요자나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농업용 전기와 비농업용 전기를 분리하여 공급해 양측 모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죠. 인도에서는 농촌에 24시간 전기 공급을 성공시킨 최초 사례였어요. 모디 총리는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가 시행했던 재생에너지 관련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운하형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프로젝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운하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구조물이에요. 세계 최초로 지어진 운하형 태양광 발전소는 구자라트주의 찬드라산 마을에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16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 내 1인당 전기 소비량을 보시면 2012년에 약 150kWh인 걸 볼 수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600kWh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만으로 약 2666가구가 전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효과 만점의 발전소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운하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연간 약 900만 리터의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었다고 하니 전력 생산과 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도의 전력 생산 인프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되었어요. 이 기세를 몰아 모디 총리는 2014년에도 태양광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태양광 공원 및 초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도에서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죠. 모디 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공원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양광 공원은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뜻하는데요. 2026년까지 계획된 이 프로젝트로 모디 총리는 약 50개의 태양광 공원을 만들어 약 38,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태양광 공원들이 각각 전력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먼 지역까지 전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아무리 인도 땅덩이가 넓다고 해도 전력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모디 총리는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량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모디 총리가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잘라 정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국민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 정책이에요. LED 전구는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기존의 전구들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같은 밝기를 낼 때 LED 전구는 형광등에 비해 많게는 약 50% 가까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디 총리는 이 우잘라 정책을 통해 연간 약 480억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또한 약 3,900만 톤이나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용하는 전기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 기존보다 전기요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었죠. 인도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그 목표치도 어마어마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을 전력량의 목표를 500기가와트로 정했다고 해요. 이 정도의 양이면 전기자동차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00kWh를 사용한다고 하니 한 달 동안 약 125만 대의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렇듯 인도는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빈번한 정전으로 고통받던 인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의 재생에너지를 향한 열망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는 전기 생산에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화석연료를 당장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도는 다양한 시도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